민주당은 다시 파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다시 한번 탄핵하자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헌재 재판관 임명,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 협상으로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악한 방탄 출마 음모입니다. 노역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어차피 출마할 거면 노역의 잔꾀를 부리지 말고 오늘 당장 옷 벗고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센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노욕, 제2의 이완용, 윤석열 아바타, 노역의 잔꾀, 검은머리 미국인 나올 수 있는 강한 말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성준 의원은 한덕수 대행 탄핵 즉각 추진하자, 공개 제안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 재탄핵 저렇게 주장하면 빨리 하지. 네. 일각에서는 못할 걸 왜 말만 하냐 이런 네.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승준 의원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네. 하지만 주저할 이유가 있죠. 실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지적들이 하지 있었죠. 않습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마음속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면 빨리 왜 나를 탄핵 안 시켜주나. 조금 2% 부족한 명분에다 불을 질러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명쾌하게 말하자면 어떤 다른 꼬리표, 나쁜 꼬리표를 달아주면 훨씬 정치적으로 빨리 부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문제는 실제적으로 보면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지지율이에요. 생각만큼 반기문 총장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둔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전략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컨대 그러려면 김문수 전 장관이 압도적 1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를 갑자기 할 수 있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김이 빠져 있는 상태고 이제 실제로 홍준표 후보조차도 그런 말이 나오니까 엄정한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왜 갑자기 그만두고 나오냐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걸 맡아야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당내 비호감, 당내 비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지율,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 민주당은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한덕수 총리가 나왔을 때 어떤 공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자금 지원도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한덕수 후보를 당내 경선 후보로 해서 1등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당이 편했다. 아하. 자금 지원부터 전반적으로. 오히려 김문수나 나경원한테 분산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압도적 1등을 한덕수에게 만들어줌으로써 날개를 달게 해주는 것이 훨씬 편했다라고 하고 특히 관료 출신은 자기 그 결정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같으면 사실은 그 본인 그전에 이제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 나타나는 자기 리스크 뭐 김현장에서 얼마를 받았다 혹은 뭐 가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까지 포함해 보면 이래놓고 보수에서 1등 한다는 것이 이 선거를 이기는 것이냐 핵심적으로는 아직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 결정을 한다 했을 때 결정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그렇게 높지 못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 옮겨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사실 탄핵이라는 말조차 나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역시나 정상적인 당이라면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탄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왔죠. 무려 30번의 줄탄핵을 했고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8명의 헌법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야당의 전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공연하게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자체로 잘못됐고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피곤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계엄을 했던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그 자리를 과연 30번의 줄탄핵을 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 채워야 되는 것인가? 지금 머릿속에 많은 의문이 드실 건데요. 그런 걸 민주당도 의식해서 아마 끝까지 탄핵 소추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않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 어떤 최종적인 명분을 갖추는 자진 사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종합적인 전국 예측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핵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은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나경원 후보 탈락으로 지금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 확인된 그 보수의 민심은, 보수 진영의 민심은 탄핵의 각을 건너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을 긋자, 이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도 민주당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다,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한덕수 대행은 줄곧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반대해왔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님께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천만에요. 우리는 더 도약을 할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우리 한다고 경제가 하시는 도약을 거죠. 하지 꼬꾸라집니까? 의원님 그거 원하시는 거 굉장히 아니시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아니 거 제가 아니시죠?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500개 천만에요. 중에 통상의 공무회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박민영 대변인님, 근데 한덕수 대행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겠다 말겠다 얘기한 적이 전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뭘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강하게 공격할까요? 혹시 나왔을 때 부담스러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말보다 저희가 행동을 보면 그 사람들의 진위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행동은 솔직하다라는 건데 지금 어떤 다른 당내 후보들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방금 이게 언급이 됐던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비상계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찬반 입장을 떠나서 보수 지지층들에게 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이 민주당이 이렇게 좀 소위 억지 비판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피해자 서사가 강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무슨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한 졸속 협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작 3개월의 유예를 준 것입니다. 저희가 7월 초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다음 정권까지 기다리면 한 달밖에 협상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현직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탄핵의 사유로 삼는다든가 겁박을 계속하게 되면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보수층 내 피해자 서사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출마 명분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